21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뭐든지 간에 첫 번째라는 건 참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영입 인재로 첫 번째가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됐고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거고 물론 가장 본인이 가장 놀라셨을 텐데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이 놀라셨고요. 아마 저처럼 평범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뭐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희망을 믿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거죠? 네. 전화를 딱 받으셨을 때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얼떨떨했죠. 믿기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부터 했었어요. 네. 주변에서도 사실 응원을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 또 우려하고 또 만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험한 세상에 가서 혹시나 제가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겨내는 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헤쳐나간다면 그 우려가 응원의 목소리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가량 됐군요. 네. 일주일가량 됐는데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전화를 받고 뜻을 정하기 이전에 바라보던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여의도 정치권과 그리고 이제 각 정당의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인재로서 영입돼서 보는 지난 일주일 봤을 때 우리 정치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영입 이전까지는 정치라는 게 저와 전혀 상관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기득권자의 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의 세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인식 개선 교육을 활동을 하면서 정치라는 게 참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많이 뵀었어요. 네. 그 뵌 이유는 이제 뭐 정책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뵀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했었지 정작 제가 여기에 올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일단은 국민들은 최 교수의 영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면서도 또 감동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재 영입이 과거에도 총선 때마다 사실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보면 감동을 주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보수 진영이든 뭐 진보 진영이든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들 또 아니면 모든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이렇게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인재 영입에 많이 공을 들이는데 사실 그 결과가 4년 뒤에 과연 어땠느냐를 봤을 때는 그 애초에 처음에 영입에 공을 들이던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는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많이들 전화
원정곤 씨의 을 보시고 너무 스토리에 중점을 두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스토리가 그걸 그 사람들이 살아온 네. 뭐 역경과 아니면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그냥 지나치는 뭐 일반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스토리 안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경을 이겨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저나 아니면 원정거 씨처럼 그 현재의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미래의 스토리를 좀 봐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최 교수께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네네. 선천적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처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녹록치 않고 그것들을 늘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과 행동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합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각오나 다짐이 있다면요. 저는 우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님이 또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꼭 장애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사회적 약자와 함께 네. 하기를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실성 있게끔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후천적인 장애를 안게 되셨다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또 정신적,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저희가 뭐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또 그 강인한 의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뿐이고요. 제가 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는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장애 수용을 다 하고 죄송하지만 여기에 와서 촬영을 할 때도 네. 사실 턱이 없는 데는 없거든요. 올라오면서도 그렇게처럼 이건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이 극복해 나간다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나라고 보고요. 근데 많이들 저한테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되게 조심스러워 하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얘기 하듯이 편안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가까운 친구처럼 예.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처럼이 아니고 친구로 느끼도록 그렇죠. 느껴야겠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턱 말씀하셨는데 턱을 이렇게 더 낮추고 결국은 없애는 그런 노력들은 또 저희들의 네. 또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네네. 그 중에서 꼭 고쳐져야 되겠다,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정말로 많죠.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저는 이제 꼭 필요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애인들 이러면 세금 축내는 사람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분들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는 식의 형태가 아니라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만이 아마 우리들도 당당히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냉혹한 현실 정치의 모습을 저희가 연말부터 해서 쭉 지켜봤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각각의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그냥 곱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웃으면서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일련의 정치 상황들 보시면서 실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여기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방송을 보면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해 안 될 일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장애 이후에 다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정치인으로서 사회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포함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포함된 정치를 한다라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고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지만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조명을 받고 정치를 하게 됐지만 결국 4년 뒤에는 씁쓸히 퇴장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모쪼록 현실 정치의 벽을 극복하시고 4년 뒤에 그 문턱을, 장애인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한 정치인이다라고 꼭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호 강동대 교수였습니다.